격주 북클럽 시간입니다. 격주 목요일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저자, 역자, 독자, 서점 대표, 출판사 대표, 편집장, 서평가, 책 택배하시는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기후 관련 책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시는데요. 오늘은 작가 최유진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림책 지구지킴이 레이첼 카슨을 읽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시는 초대 손님들께 다 첫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자랑하시고 싶은 대로, 숨기고 싶은 대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뒤늦게 인생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찾아서 살고 있는 학생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 마인드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엮은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세바시에도 나오시지 않아요? 네네. 저 그 영상 봤었는데. 네네. 아, 그래요. 오늘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최유진 선생님이 갖고 오신 책은 지구 지킴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네. 예. 문득 궁금한 게 레이첼 카슨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했는데 그 유명한 침묵의 봄을 네네. 쓴 그 작가인가요? 네, 그 작가 맞습니다. 네. 예. 그분이 그림책을 그분이 낸 책은 아니고요. 네. 그 데버러 와일스라는 분이 글을 쓰시고 데니얼 미아레스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또 신영건 선생님이라는 분이 옮기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을 소개하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레이첼 카슨에 대한 소개를 저희에게도 잠깐 해주신다면. 예, 레이첼 카슨은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이 레이첼 카슨은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이시고요. 어린 시절부터 되게 피터 레빗을 읽으면서 작가가 되고 싶으셨다고 해요. 피터 레빗은 그 토끼가 사람처럼 토끼 나오는 말하는 동화 이야기 네.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요즘도 왜 과학 시간이 가끔 있잖아요. 네네. 저희도 있었는데 그때 생물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생물학의 매력에 홀딱 빠져서 영문학에서 과학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돼요. 급격한 전향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생물학 쪽에서 굉장히 큰 흥미와 어떤 적성 이런 걸 발견하시고 그쪽으로 쭉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석사를 마치고 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막 대공황 시대가 됐는데 미국에서요. 예. 네. 그때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미국 수산국 쪽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수산물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약간 그런 진흥 차원, 홍보 차원 이런 거에서 라디오 다큐멘터리 작가를 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라디오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적성을 발견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중요한 그런 경험을 쌓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즘 대중과학서 이래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이첼 카슨이 어떻게 보면 그 원조격으로 원조격이죠. 예전에 1950년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나중에 1950년대에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는 레이첼 카슨이 이제 해양 생물학자로서 굉장히 빈틈없는 증거와 조사 자료 그리고 굉장히 큰 방대한 지식 그리고 레이첼 카슨이 워낙 갖고 있었던 굉장히 뛰어난 글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랬겠죠. 영문학과 작가가 되려고 갔으니까. 네, 문학적인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는 책이 나왔을 때 공전에 히트를 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 서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미국에서 86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와, 그 정도로. 네네. 아마 그랬구나. 코스모스 이전에는 굉장히 이런 쪽 책으로는 드문 기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 그랬구나. 저는 레이첼 카슨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바로 침묵의 봄이었거든요. 네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네. 아니,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이게 보니까 1962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2년 예. 후에 레이첼 카슨이 이제 예, 돌아가시는데 유방암으로 돌아가시죠. 그런데 저는 62년도에 나온 과학서가 2023년까지 필독서인 거는 과학은 보통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이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옛날 책이 돼야 되는데 네. 아마 이 환경 생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이 최초의 대중서였기 때문에 예, 계속 그랬던 이렇게 것 같습니다.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그림책으로 어린이들에게 레이첼 카슨 이모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또 그림책을 고르셨잖아요. 네. 그 지구지킴이 레이첼 카슨 이 그림책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이 나온 어떤 배경을 살짝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레이첼 카슨이 그 조카딸하고 살고 있었어요. 조카딸과 조카딸의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가 아이를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어서 예.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늦은 나이에 50세인가?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이제 입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름이 로저인데 로저를 키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교육을 해야지 좋은 교육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하는 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런 그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어쨌든 자기 자신이 예전에 그 받았던 교육, 그 엄마가 그 레이첼 카슨의 어머니께서 그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네. 조그만 농장에서 뭐 풍뎅이도 보여주시고 정말 뭐 개구리도 보여주시고 잠자리도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 자연을 사랑하도록 가르친 그 교육이 그 레이첼 카슨의 어떤 그 뒷 배경에 있었는데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 경험을 그 쓴 책을 보고 아마 이 글을 엮으셨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만드셨던 분들이.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레이첼 카슨이라는 유명한 정말 불세출의 우리 환경 생태학자가 네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시골 농장에서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했던 게 영향을 준 것처럼 네.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 학자가 50이 되어서 여동생이 남겨놓고 간 고아가 된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어떻게 키울까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자연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가르쳐보자.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키워보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 내용이 그런 레이첼 카슨의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제 고르신 거군요. 아이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고 하니까. 예, 그 전기적 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내용은 없지만 네네. 그 로저와 그 밤중에 네.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날 밤에 바닷가에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바닷가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바다에 나가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떠올라온 해양 생물들이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내면서 수면 위로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변으로 가는 동안에 뭐 부엉이가 우는 소리라든가 네.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또 그 해양 생물들을 막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반딧불이를 보고 이거는 원래 바다에서 사는 생물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폭풍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것 같으니까 얘를 구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로 이렇게 숲으로 데리고 와서 놔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참 예쁘게 나와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조카들 어릴 때 많이 같이 놀고 키워줬다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키워줬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조그만 생명체들, 곤충이나 뭐 풀잎이나 조그만 꽃잎 이런 네네.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른들은 눈높이도 높고 굵직굵직한 걸 보면서 걸어 다니는데 아이들은 그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네. 궁금해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고모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앱을 깔고 막 찾아서 얘기해주고 제가 대답 못하면 조카가 얘기해주고 선생님한테 배운 걸 네. 그랬는데 고모나 이모가 레이첼 카슨이면 척척 박사로 얘기를 해줬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생명체들에 대해서. 선생님 거기서 인상 깊었던 어떤 한 대목을 저희에게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림책이니까 글이 많지는 않죠. 네. 네, 글이 많지는 않고요. 네. 예. 여기서 그 레이첼과 그 아이가 그 눈을 감고 해변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 해양 생물들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네, 네. 이리 오렴. 레이첼 이모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저가 왔어요. 손전등을 끄렴. 로저는 그렇게 했어요. 눈을 감으렴. 로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부드러운 어둠이 그들 주위를 감싸고 바다가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락날랑 들락날랑 자장가처럼. 로저와 레이첼 이모는 짠 바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둘이 함께. 자, 이제 눈을 뜨고 저것 좀 보렴. 레이첼 이모가 말했어요. 로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뭐지? 바다는 움직이는 빛으로 살아있었어요. 파랑으로 초록으로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로저와 레이첼 이모의 눈길이 가 닿는 곳 어디에나 바다는 빛나는 생명체들로 가득했어요. 저들은 바다에 사는 수천 수만의 조그만 생명체들이란다. 마치 작은 도깨비불 같지? 레이첼 이모가 설명했어요. 폭풍우가 저들을 자극한 게 분명해. 그래서 불을 켠 거야.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네. 아름다운 그 진짜 에메랄드빛 모양으로 이렇게 불을 켠 해양 생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해양 생물 중에 거의 그 반수가 빛을 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발화를 네네, 하는 건가? 발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발광,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오징어 잡이 배들도 그렇고 인공적인 조명이 너무나 네. 그 바다에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지만 조금만 그 깊은 바다 쪽으로 가면은 그 밤중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생명체들이 아직도 그 밤에 이렇게 싹 이렇게 떠올라 와가지고 그걸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상가 조명이나 무슨 네. 이런 카페 조명이나 횟집도 이런 거 있고. 없이 횟집 조명이나 네. 이런 거 없이 정말 이렇게 고요한 바다 예, 그 아무것도 자체로 없을 봤을 때. 때 오징어 네. 잡이배나 이런 네네네. 것도 없는 그때 생명체들이 자체로 발광하는 게 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빛이. 네. 어휴. 그런 장면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어느 그런 바다에 장면 가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느 바다에 있던 바다에. 별 같은 예. 그런. 어느 바다에 가야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저희가 선생님께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승윤님의 폐허가 된다 해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잠깐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개구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밤에 캄캄한 바다에 가면 반짝거립니다. 보셨나 봐요. 어느 바다인지 좀 알려주세요. 청개구리님.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반짝거리긴 하는데 오징어배 불빛 이런 거였던 생명체 자체가 네네. 떠오른다는 거죠. 바다 위에. 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아이들을 셋을 기르셨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한 명을 기르는 게 박사 논문 10편 쓰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옆에서 보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 같아요. 박사 논문 한 그런 거하고는. 근데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후배 엄마들한테 최유진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추천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꿀팁, 아이들을 기르는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요즘은 그 교실에 꿀벌 한 마리만 들어와도 너무 무서워해서 맞아요. 그 수업이 안 되고 초토화된다 아, 그래요. 아. 예, 뭐 거미가 들어와도 그렇고 뭐 아.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너무 어떤 그 사람과 또 어떤 반려동물들,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 외에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다른 동물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꿀벌이라든가 또 다른 종류의 새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과 그 접촉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어떤 생명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어떤 우리 교실에 또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잘못 들어온 그 조그만 생명체들이 어떤 박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존재이고 그 하나하나가 정말 살려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 특히나 어떤 환경이라든가 기후의 위기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생명체, 다른 생명체들을 네. 어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네. 좋아하는 마음이 네, 네. 먼저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그 침묵의 봄을 쓰셨을 때 그 DDT라고 하는 맞아요. 그 약품을 네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그 삼림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는 바람에 오히려 그 벌레의 천적이 죽는 그러니까 사실 그 가뭄비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잡으려고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숲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해요. 그 4,000 평방킬로미터인가 하는 굉장히 넓은 숲에다가 그 DDT를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 애벌레를 그 잡은 것까지는 뭐 그랬다 싶은데 그 애벌레가 다 죽으면서 그 애벌레가 원래 커서 잡아먹어야 하는 어떤 진드기가 오히려 막 두세 배의 알을 낳아서 네네. 그 숲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킨 거예요. 예,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DDT에서 박멸된 그 곤충을 먹은 새들이 또 막 완전히 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침묵의 봄에서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생명체들의 그 작은 생명체들의 죽음은 결코 사람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다 사슬로 먹이 사슬로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꿀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뭐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네.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 꿀벌들이 하는 일들이 뭐 수분과 어떤 그 식량 위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정말 자연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연의 일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마무리 인사로 이 말씀을 들은 걸로 가름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는데 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지킴이 레이첼 카슨 이 그림책이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최유진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에 대한 경외감, 사랑을 배우는 게 먼저다. 네. 네, 그런 얘기로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